안녕하세요, 부엉이 공방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이냐?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예전에 짱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그 구독자분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짱구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짱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감자머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기본 머리 뼈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스케치 그림 작업을 좀 패스하려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제 머릿속에 있는 결과물과 그림의 차이에서 오는 허탈감, 무력감, 그런 게 계속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더 많이 연습하면 더 잘 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현재로서는 스케치 작업은 건너뛰고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그대로 하는 식으로 다시 초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뼈대를 그려주고 세부 뼈대를 세워준 뒤에 다시 한번 거미줄처럼 뼈대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워준 후에는 1차로 면을 채워주고요. 이때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채워줍니다. 여기서부터 빡세게 FM으로 하면 못 버텨요. 아무리 작은 피규어라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1차 면 채우기에서는 가볍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못 버티는 것 말고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1차 면 채우기에서부터 너무 꼼꼼하게 채우면 2차 채우고 또 면 가공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뼈대로 담은 것보다 너무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면 채우기에서는 설렁설렁 채우는 걸로 했습니다. 1차로 대충 채운 면 위에 다시 2차로 이번에는 좀 도톰하게 쌓으면서 맨들맨들한 느낌이 나도록 눌러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이제 열 처리 가공을 할 때 조금 더 일이 수월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하면서 전체적인 라인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빼먹은 데가 있거나 그런 데를 잡을 때 또 유용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로 면을 다 채워준 뒤에는 이제 열 처리로 가공을 해야겠죠? 맨들맨들하게 가공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꼼꼼하게 해줘야 내구성도 좋아지고요. 나중에 사포로 연마를 할 때 일이 편합니다. 깔끔하게 되고요. 짱구의 상의를 만들어 봅시다. 짱구는 물론 중간중간에 코스튬을 하기도 하고 이게 버전마다 복장이 다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짱구 하면 붉은 옷두리에 노란 바지죠. 짱구의 붉은 옷두리를 만들어 봅시다. 기본 뼈대를 해주고 세부 뼈대를 잡아주는데요. 원래는 지금 이거는 두 번째 만드는 뼈대예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원래 첫 번째 뼈대는 갈비뼈를 만드는 식처럼 해서 모양을 좀 정교하게 잡아봤었는데 짱구가 자체가 좀 SD 캐릭터 같은 키가 작은 캐릭터잖아요. 어린아이 캐릭터니까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려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건데 짱구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에 거는 아깝지만 그냥 버렸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 기본 뼈대로 하고 거기에 세부 뼈대를 넣는 식으로 해서 더 볼륨을 줬고요. 상의의 하단이 좀 너풀거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딱딱한 느낌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래도 옷이 움직이다 보면 좀 흔들리고 말리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밑에 쪽은 조금 넓게 그리고 약간 굴곡을 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세부 거미줄 뼈대로 다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1차로 면을 채워주고 2차로 면을 채워줬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제가 의도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외형이 찌그러졌어요. 제가 손으로 누를 때 조금 힘을 강하게 줬는지 좀 찌그러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열 처리할 때 또 변형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도 약간씩 굴곡을 주기도 해요. 딱딱딱 있는 거가 깔끔하긴 하지만 너무 정적인 느낌이 드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 약간 뭐랄까 조금 올록볼록한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포질 할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고요. 1차로 면을 대충 채워줍니다. 떨어뜨려도 뭐 다시 주우면 그만이죠. 살살 면을 대충 채워주고요. 어깨 쪽을 만들어줍니다. 어깨 쪽도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자리를 맞춰서 그렇게 굴곡을 짜서 만들었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짱구 느낌이 안 나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자꾸 손에서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미끄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부착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따가 구멍을 뚫어서 팔을 안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게 해서 나오게 할 거예요. 다 했으니까 이제 상체도 열처리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거친 면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튼튼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사포를 할 때 훨씬 일이 편하니까요. 이 작업에서는 귀찮아도 꼼꼼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록볼록하고 좀 자유분방한 것들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느낌이 이게 은근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 느낌은 해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해본 걸로 느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맨들맨들 깔끔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상의 열처리를 끝내면 이제 하의를 만들어야겠죠. 상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의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짱구의 감자머리, 붉은 웃두리, 그리고 마지막 노란 반바지. 짱구의 트레이드마크 중 3개죠. 반바지도 딱 틀에 박힌 느낌보다는 자유롭게 주려고 바로 사이즈 대충 재서 기본 뼈대 만들고 거미줄 뼈대 치고 면 채우고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같은 방법이 나오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짱구의 마지막 트레이드마크, 귀엽고 포동포동한 엉덩이입니다. 이 짱구 피규어 만들면서 가장 공들인 거는 눈이지만요, 두 번째로 공들인 건 요 엉덩이인 것 같아요. 짱구는 예전부터 훌라춤을 좋아하고,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초창기 짱구 극장판에서 짱구가 엉덩이로 막 땅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기억을 토대로 지금 엉덩이는 힙업, 한층 힙업된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봤자 조금만 해서 잘 안 보면 눈에도 안 띌 거예요. 어쨌든 하고 나서 사이즈 맞는 거 확인했고요. 이렇게 열처리로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바지 열처리 작업까지 끝나고 얼굴, 머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머리 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 스케치를 남겨줍니다. 짱구의 감자머리는 까까머리죠. 아주 맨들맨들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꺼끌꺼끌할 정도로 짧은 머리로 나오죠. 그 느낌을 주려고 연필로 일단 예시안 잡고
바로 검은색 필라멘트로 머리카락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그냥 물감으로 채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 짱구 피규어를 놓으려고 제가 계획을 세운 곳이 햇빛이 강한 곳이라서 물감으로 칠하면 그게 다 벗겨질까 싶어서 그냥 아예 필라멘트로 쏘기로 했습니다. 열 처리를 다 했으니 사포질을 해줘야겠죠? 맨들맨들해져라. 얍! 맨들맨들하게 사포질을 해줬습니다. 이제 사포질까지 끝났으니까 연결을 해줘야겠죠? 원래 필라멘트로 싸서 붙이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접합 부위가 너무 두꺼워져서 오늘은 라이터로 열을 가해서 붙이는 식으로 하고 빈자리에만 조금 약간 가접하는 느낌으로 쏴줘서 고정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 상체가 조금 너플거리는 곡선 느낌을 준 건 좋았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지랑 맞닿는 부분이 조금 벌어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한 후에는 팔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팔 다리처럼 마지막에 가는 부분이 가장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뭐랄까, 요즘에 그 인공지능들이 손 표현을 어려워한다던데 내가 인공지능이 된 건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도 생각이 납니다. 영상에는 안 잡혔지만 지금 얼굴하고 상체도 부착했고요. 상하이란다. 팔다리를 다 만들고 이제 열 처리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손이랑 발 느낌을 좀 더 정밀하게 살리고 싶었는데 발이야 어차피 신발을 신으니까 괜찮지만 손이 계속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러브를 하나 끼워줬다는 컨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제 머릿속에 있는 모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짱구 메인 시리즈보다는 짱구 초창기 극장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짱구 극장판 그 노래 나오는 장면에서 짱구가 약간 찰흙으로 연출된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나오는 찰흙 짱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없는 채색 작업을 했는데요. 원래는 아크릴 물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세밀한 작업까지 아크릴 물감으로 하기에는 제 손이 너무 똥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필로 기본 스케치를 해주고 네임펜 계열로 다시 이중칠을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눈을 그리기 전까지는 좀 너무 조금 아닌 것 같다, 다시 만들어야 되나 몇 번이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눈까지 그려주고 나니까 그래도 짱구 느낌이 조금은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짱구는 2D 캐릭터고 이 피규어는 제가 3D로 만드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구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약간 짱구인 듯 짱구 아닌 짱구 같은 너랄까요. 마지막으로 짱구 발 아래에 기다랗게 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짱구 피규어는 화분이나 모주밭에다 꽂아 놓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려면 흙에서 버티려면 그냥 지지대 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땅속에 깊숙이 핀을 박아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쭉하게 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처음엔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짱구의 키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짧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빼줬습니다. 원래 오늘 피규어는 짱구만 딱 만들고 끝내려고 했는데 추가로 배경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그냥 가볍게 샤샤샤샤샤샤 바로바로 스케치 안 하고 그냥 바로 만들었는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웠을까요? 짱구네 가족 집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뒤에 배경으로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세밀하게 만들려면 흰둥이 집도 있어야 되고 담장 덩굴들도 있어야 되고 창문이랑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짱구 피규어 만드는 데만 지금 제가 한 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몇 번을 다시 중간에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단 그냥 가볍게 약간 연극에서 배경 간판 세워놓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흰색 벽을 배경으로 해서 빨간 지붕, 갈색 문까지만 만들어서 뒤에 배경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다 만들고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제 화분에 장식하러 가봅시다. 애초에 이번 짱구 피규어는 화분 장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짱구 집이랑 짱구랑 화분에다가 장식을 하고 거기다 꽃을 찝는 거가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화분에 심는 영상은 제 또 다른 채널인 부엉이 화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남겨 놓을게요. 일단 여기서는 부엉이 공방이니까요. 바로 완성본으로 가봅시다. 뿅!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탕구리 가족 화분하고 거북이 화분하고 같이 이렇게 장식해 놓네요. 이 상태로 이제 애들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어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짱구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만들어 봤는데 역시 2D인 짱구를 3D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특히 저 볼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하니까 그래도 좀 후련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아이가 이제 완성이 돼서 조금 후련하네요. 이제 이 아이 잘 보관해서 이뻐지는 모습만 기다려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